네, 이코노미 클럽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에서 여기저기 막 반도체만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좀 소외된 쪽을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테슬라는 워낙에 또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효자가 이제는 갑자기 좀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뭐 글로벌 IB 쪽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고 1년에 나오는 뉴스들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테슬라가 워낙 이제 위신을 많이 잃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뭐 매그니피션트 7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 테슬라였다. 그래서 뭐 옛날에도 뭐 천슬라 노래를 불렀던 뭐 기억도 나는데, 맞아요. 아마 이제 지금 테슬라 하면은 딱히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사실 영업이익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자동차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사실은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테슬라라는 회사에 투자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밈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테슬라는 알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실적 공개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20억 6,4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47%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의 추락은 뭐 전기차의 몰락을 의미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만큼 테슬라가 내연차 업체가 아니라 순수 전기차 업체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을 대표했던 하나의 기업에서 이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그만큼 추락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M7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이제 영화 매그니피션트 7에서 나오는 그 용어인데, 그 이제 단어인데, 영화 제목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증시에서의 상승 탄력을 너무도 많이 잃고 있다. 이런 이제 난제들이 좀 나오고 있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시총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 오늘 이제, 테슬라 가격이 이제 178불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시총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1위 자리까지 계속 이제 넘보고 있었던 그 1위 자리를 유지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총이 15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그니피션트 7 아닙니다. 이미 이제 시총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뭐 더군다나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던 JP 모건이 오히려 테슬라 위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밈화됐던 주식들이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지금 너무 비싸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78달러나 하는 이 테슬라를 130달러로 목표 주가를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를 하는 얘기겠죠. 웰스파고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또 비중 축소 의견을 만들었고요. JLG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해 초부터 좀 얘기가 나온 좀 논란이 있는 뭐 목표 주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23.53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조차도 6등분 날 수 있다. 조심해라. 24요? 23달러. 숫자 뭐 하나 빼놓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3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 실적 부분들이 올해 전망치를 가산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 점유율이 얼마 정도 탄력적으로 뺏기고 있느냐, 굉장히 폭발적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니오라든가 뭐 비아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내수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한 점유율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많이 위신을 또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는 사실 비아디와 니오와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이 지금 다 지금 포석을 돋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틈새를 또 비지고 있는 게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을 또 계속 이제 비비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악재에 부딪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뭐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냐, 배터리 박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테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금이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끊겼죠. 심지어 잘 나가던 플래그십 모델로 내세웠던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3까지도 지금 위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을 이제 FEC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FEC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우려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광물이라든가 자재 수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조금 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 배터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영향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좀 악재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테슬라를 넘보고 있는 비아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점유율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테슬라 점유율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점유율이 16.5%.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 편차가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특히 비아디 같은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지금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을 지금 유럽도 그렇고 북미 지역에 있는 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격을 지금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비아디 같은 경우는 가격을 지금 인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지금 쉽게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점유율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양산 시설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의 공장이 결국은 이제 지금 확장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이제 최근에 아마 그 기사 보셨을 텐데 지금 송전탑에서 화재가 났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독일 공장에 대해서 지금 가동이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제 확장 계획을 하다 보니 여기 이제 환경단체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제 80분 정도가 이제 숲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거주하시면서 했는데 좀 극단적인 행동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송전탑에 화재가 좀 났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반대 투표 이제 표결을 하다 보니까 찬반 투표를 하다 보니까 반대 표결이 그래도 2배 이상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테슬라가 또 독일 내에서의 입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유럽 지역에서 이 빈틈을 잡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기업들 염가 경쟁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일본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몸값들을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게 된 원인도 뭐냐면은 이 일본 기업들이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제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연봉을 나눠줘라. 그리고 경제 선순환시켜라. 기시다 총리 입김이 굉장히 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봉들도 올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연차의 강점만 가지고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다. 전기차, 내연기관 상관없이, 내연차 상관없이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우리는 높여야겠다라고 지금 합작을 하면서 닛산과 혼다가 지금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 집중을 하던 차량들도 전기차 진출을 해. 이제 전기차 안 만들던 회사들도 전기차 진출을 해.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지금 같이 이제 너도 나도 배터리 소재 준비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 주가만 보고 쫓아갔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국보 디자인이죠.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실제로 투자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보 디자인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됐었는데, 이 당시 갖고 있던 테슬라 지분 가치가 약 800억 정도 됐으니까 회사의 지분 가치의 절반이 사실은 투자했던 테슬라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다 접근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지금 슈퍼컴퓨터 도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저 디렉터가 최종 디렉터가 5년 동안 감독하시던 분이 나갔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것도 지금 방향성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저만 믿고 접근하기에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그럼 마냥 축소가 되고 마냥 모든 것이 끝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오히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높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정확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목표 주가를 높였다기보다는 캐시우드 이제 CEO가 이제 높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027년에 테슬라 주가는 $2,000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캐시우드 대표께서 조금 약간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아크K라든가 이런 ETF는 테슬라가 그래도 8%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좀 주가 띄우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전기 트럭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상용화되고 있고 지금 완전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플도 자율주행 부분 나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비로소 최근에 나온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테슬라는 지금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결국은 이런 어떤 자율주행 부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의 테슬라 주가만 보고 접근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만큼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낮아졌고 그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같은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200을 넘어갔기 때문에 200년 해먹을 주가를 이미 지금 앞당겼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다. 더군다나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우리는 이런 관련주들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살 때다 바닥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긍정적인 시각이신 거죠?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도 지금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향 매출을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테슬라와 따로 국밥으로 가느냐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연동성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테슬라 향 투자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양산 체제가 또 구축이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제품의 납품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효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은 것이지만은 지금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사실 입지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외교 정책을 당연히 이제 동맹 중심의 외교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는 사실 이런 외교 기조가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사실 미국 말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지금 이유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역이용하고 있죠. 우리 전쟁 일으킬 거다. 그걸로 우리는 미국은 돈을 벌 거다라고 해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들까지 본다고 하면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그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유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영향들 좀 더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주 몇 가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LNF 한번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LNF의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사실 양극재 밈이 한번 돌았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이후에 주가가 좀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부터 이번 3월부터 해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좀 조정장에서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니켈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야 LFP 배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2027년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이니켈이라든가 NCM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의 시장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자재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시 방편으로 나온 게 지금은 LFP다. 다만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생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니켈 부분들도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는 조정이라고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런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 장세를 통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F 받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좀 요즘에 거론이 잘 안 되는 종목인데 아모그린텍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암 관련해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고열 자성 부품이 또 이렇게 이슈가 많이 있었죠. 사실 이런 자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모그린텍이 한번 급등을 했던 원인이 12월에 한번 급등을 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사이버 트럭이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여기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에만 탑재되는 자성 부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에도 들어가는 이 자성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모그린텍도 사실상 과거 이제 배터리 밈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지난 4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 매출을 지금 만든 바 있습니다. 지금 연간 실적이 이제 1,4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개선세가 굉장히 빨랐죠. 20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도 영업이익이 88억에서 예상 이제 123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좀 낮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센트럴모텍도 이런 얘기 나오면은 같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죠. 네, CTR 모빌리티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사실 이제 택자 돌림으로 좀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이 이 센트럴모텍인데 이제 작년 초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미국 테슬라 공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컨트롤암, 그러니까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컨트롤암 같은 경우에는 꼭 전기차에만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그린텍이야 이런 때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더 각광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암이 결국 이제 구동계 부품이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지금 텍사스 내부에 이제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매출처가 지금은 테슬라로 잡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더라도 이 테슬라 공장 쪽에서는 뭐 제한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매출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크게 노력을 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19년도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지금만큼 주가가 많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CTR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단기 순이익면이 좀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아까 아모그린텍에 비했을 때는 많이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천억대를 계속 이제 지금 연간 매출액을 4천억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모그린텍에 대한 좀 시점이 좀 좋아지려면은 일단 좀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겠다. 단기적으로 좀 단타 매매가 좀 가능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런 CTR 모빌리티를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지금 영업 적자가 좀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내가 이후에 좀 개선세를 좀 확인을 하고 1분기 후 개선세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CTR 모빌리티도 한 번 정도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F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주류 종목은 아니잖아요. 일부러 이런 종목을 좀 꼽아 오신 건지 아니면 시장이 2차전지 내에서의 흐름이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덜 알려졌던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사이즈가 좀 작고 가뿐하고 그런 취지로 가져오신 건지요? 오늘 제가 이 주식을 가져온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이 얘기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앞서서 김민준 전문가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제 점상 시크릿 때도 저희가 이 얘기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소외주들을 한번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지금 시장이 안 갔던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받는 시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지난 상반기 때는 배터리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양극재 관련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죠. 근데 지금 오히려 하반기가 되니까 이런 종목들이 소외가 되고 심지어 삼성 SDI도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또 나오고 그러면 안 갔던 종목들이 뭐냐? 인터 배터리 데이 이후에 심지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대보마그네틱이 벌써 올해만 해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이제는 저평가,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종목 찾자, 뭐 PBR 저 PBR 종목 잡자 이렇게 해서만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외 종목들로 지금은 선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어떤 좀 소외된 종목들을 계속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밈화됐던 주식들을 이제는 좀 이탈하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밈 주식이 하나 있었죠. 제가 지금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 이 손오공 주식이 이제 엊그제 이제 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급락했던 원인도 간단합니다. 상승했던 원인도 간단합니다. 드래곤볼 작가분이 최근에 작고를 하시면서 여기에 밈화됐었죠. 근데 손오공도 지금 이제 지금 웃고 계신데 웃음 참고 계신데 지금 이런 손오공도 그러면 이 밈 빼고 다시 왜 이 주가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손오공이 장난감 만들던 완구 사업을 이제는 사실상 정리하고 이제는 2차 전지 사업 쪽을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도 반드시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20일 날, 18일, 19일 날 개인 투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부분들 다시 이제 시장이 실적 시즌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이나 테마 하나 딱 들으면 바로 생각이 났던 주도주 그런 것만 잡으면 수익 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는 또 그게 아니다. 그래서 2등, 3등주까지 좀 시야를 넓혀봐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나눠주시네요. 수고해주신 김덕호 대표랑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골고루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현재 거의 1시 다 와 가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좀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만한 종목군들을 얼마나 많이 레포트에 담고 있느냐 이 부분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 남은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